은행 가서 가끔 꺼내보는 통장,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센 무기 중에 하나가 그냥 숨겨져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통장 꺼내서 한 번씩 보면 거기다가 알파벳이랑 숫자가 이렇게 뒤섞인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적혀 있죠. 해외 송금할 때 그냥 은행 코드인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는 바로 그 숫자와 영문의 조합이죠. 그게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무기인 거예요. 만약 어떤 국가가 이 스위프트 코드를 쓰는 시스템에서 쫓겨난다면 그건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상 경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사형 선고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막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미국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무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요, 돈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세계 대전급 안보 관한 얘기입니다. 바로 BRICS-Pay라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뉴스에서 BRICS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RICS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달러를 무너뜨린다. 새로운 공통 통화를 한번 만들어 본데 뭐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요거는 포인트가 조금은 살짝 빗나간 부분이 있어요. 이 BRICS-Pay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 패권 붕괴? 노. 그게 아니거든요. 금융 제재의 무력화라는 게 포인트예요. BRICS-Pay가 좀 더 넓게 쓰이기 시작하고 성공하게 된다면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는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일들은 가능성이 헐 엄청나게 높아져요. 아니, 돈 거래하는 건데 대체 BRICS-Pay가 뭐길래 국가적인 어떤 충돌들을 더 유발시키고 대만 위기까지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하고 또 당연한 이 국제 송금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좀 소위 말해서 이제 Liberal International Order,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봐야 되는데, 스위프트가 어떻게 자리 잡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냉전 때는 세계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여러 경제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90년대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았대잖아요. 그때부터 세계 경제권을 하나로 점점 이렇게 뜨기질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미국 주도 하에서 말이죠. 사실상 미국이 만든 규칙들, 미국이 만든 표준,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WTO 95년에 나온 거, 그리고 IMF, 뭐 이런 기구들이 주도하는 어떤 게임을 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질서가 약간의 몸이랑 비슷해요. 그 경제가. 몸의 심장부에는 아주 막강한 그런 혈액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달러예요. 이 달러는 그냥 돈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물자를 사고 팔 때, 각국 중앙은행에서 외환을 모아와서 보유고에 넣을 때, 심지어 원재 거래를 할 때 싹 다 달러로 기준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국제통화 역할을 하게 된 달러는 미국한테는 사실 좀 다른 거잖아요. 미국한테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는 화폐예요. 그래서 스위프트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요거를 그냥 경제적인 용도로만 썼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미국의 지정학적인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 또는 사람한테는 이 달러망 자체를 무기로 활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제재 또는 금융 제재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sanctions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제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 중에 금융적인 생션도 있고, 금융 제재를 보면은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스위프트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스위프트는 쉽게 말을 하면 전 세계 은행들끼리 돈을 보낼 때 쓰는 글로벌 단톡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친구들이랑 밥 먹고 2차, 3차까지 이렇게 갈 거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판팅하기가 싫어가지고 몰아서 한 방에 그냥 누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노란색 채팅 어플
어플로 돈을 주고받자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놀러 다녀요. 그래서 약간 그 노란 어플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스위프트가. 은행들이 돈을 보낼 때 직접 현금을 싣고 배로 나르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 스위프트방을 통해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우리가 100만 달러를 보냈어요 라고 이렇게 그냥 문자를 보내듯이 공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시스템이 은행들 연결시켜주고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건데, 근데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랑 유럽이 어떻게 했죠? 당연히 무역적으로 경제 제재는 했죠. 가스를 사지 말자, 석유를 사지 말자, 뭐 그냥 거래를 하지 말자, 그런 무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죠. 무역을 통한 경제 제재는 약간 불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이 이 스위프트망에서 강제로 대출시켜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스위프트를 통한 금융 제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그냥 강퇴를 당한 거예요. 은행 통장이 갑자기 막 이렇게 동결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노란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보내놨다고 이렇게 치면, 그러다가 그 노란 어플 접속이 아예 안 되니까 그 돈을 건드릴 수가 없고 묶여있고 쓰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러시아 안에 있는 은행들 또는 특정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래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 소유인데 해외에 어디 투자를 해놔서 적금을 들었거나 투자를 했거나 자기 소유인데 그걸 넣어둔 것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돈도 못 만진다 이거예요. 석유를 팔아도 돈을 못 받는다. 물건을 사고 싶어도 결제가 안 되니까 나라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2차 3차까지 이렇게 다 갈 거니까 노란 어플로 정리를 하시죠 하고 다들 오케이를 했는데, 여러분만이 그 어플이 안 되는 거라서 저기 제가 잠깐 현금을 좀 인출을 해가지고 끝날 때 줄게요, 거스름돈도 좀 있으시면. 아니 그렇게 귀찮은 사람이랑 누가 밥 먹자고 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나라랑 아무도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찮아요. 이게 스위프트를 통한 금융제재예요. 서방 국가들은 이걸로 러시아 경제가 곧장 또 붕괴될 거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바라던 그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의도한 게 뻔한데 의외의 흥미로운 전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초반에는 진짜 엄청나게 휘청거린 게 맞아요. 처음에 우와 진짜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었죠. 그 결과로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모든 해외 브랜드를 다 쫓겨냈잖아요. 막 맥도날드 이름 다 바꾸고 막 다 우리 거야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러고서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듬직한 친구들, 중국이랑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달러 길목을 다 막아버리니까 러시아는 중국한테 이렇게 석유를 팔고 달러를 대신 위안화나 루블화로 직접 이렇게 결제를 해버린 거죠. 근데 뭐 누구든 루블로 거래하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이미 뭐 경제적인 그런 프레셔가 얼마나 커서 루블이 잘 될 리가 없어서 보유하면 또 큰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주로 유엔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무슨 상황이 된 거냐면, 사실상 러시아는 이렇게 돼서 서방의 제재를 뚫고 생존하는 거대한 베이타 테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 초반의 제재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이거 딴 데서 뒷받침하는 바가 있으니 요거는 사실 쫓겨나도 괜찮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네 라는 베이타 테스트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같은 나라들 등골이 오싹했을 수도 있어요. 야, 미국 눈밖에 나면 진짜 하루아침에 저렇게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네, 무섭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서 우리끼리 결제할 수 있는 뒷문이 필요하겠네? 라는 공포가 뒤섞인 실존적인 어떤 니즈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결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착각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브릭스가 유럽의 유로화처럼
중국처럼 자기들만의 브릭스 화폐를 만들어서 달러랑 맞짱을 이렇게 뜨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일단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아니에요. 유럽연합도 유로화를 하나만 만드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걸렸잖아요. 솔직히 달러 대체할 만한 화폐가 있다면 유로화인 거지 뭐 다른 거겠냐고요. 근데 지금도 이 유로화가 그래도 삐걱거리는데 브릭스는 어떻겠어요? 중국이랑 인도는 국경에서 서로 또 뭐 총칼을 들고 약간 싸우는 그런 앙숙들인데 중국 유엔화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있대요. 국내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국제용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누가 믿겠어요? 인도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급속 성장의 급속 성장통도 있는 건데 루피를 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제재를 받고 있어서 할 말도 없어요. 브라질이랑 남아공은 또 경제 상황이 뭐 완전 다르기도 하고 규모가 뭐 인도랑 중국이랑 아예 비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달러 시스템은 누구한테 힘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한쪽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떼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과연 통화 정책이나 금리 결정권을 또 조국가적인 새로운 기구한테 그냥 넘기고 싶을까요? 이거는 진짜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새로운 화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묶여 있을까요? 이게 아예 그냥 초심이랑 안 맞아요. 이해관계는 그냥 너무 복잡해가지고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에 매우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브릭스 지도부도 단기적으로는 단일 통화를 절대 이렇게 만들 생각이 라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대신 브릭스에서 선택한 훨씬 더 영리한 치명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브릭스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아니 그게 화폐랑 다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스위프트를 보면은 달러가 스위프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직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스위프트를 대체하면 또 누구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릭스 새로운 시스템의 컨셉은 완전 달라요. 브릭스페이의 시스템은 핵심이 그래요. 단일 화폐가 아니라 분산된 메신저망 Decentralized Cross-Border Messaging System DCMS라고 하는데 그 스위프트를 하나의 화폐로 바꾼 다음에 또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화폐를 다각적으로 연결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미국이 통제하는 스위프트처럼 중앙에서 거대한 통제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국가가 이미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디지털 결제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CIPS가 있고 인도에는 UPI가 있고 브라질은 PIX, 러시아는 SPFS 뭐 이런 거 다 다른 시스템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각자 쓰고 있던 로컬 결제 시스템들을 블록체인 같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호환되게끔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도의 수입자가 만약에 있다 치면 그러면 이 인도 수입자가 중국의 물건값을 치러야 했을 때 뭐 예전 같았으면은 루피화를 달러로 이렇게 한번 환전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거래할 때 중국 쪽에서 위안화로 한번 또 바뀌고 이렇게 이제 스위프트를 통해서 달러를 한번 거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브릭스페이가 상용화가 된다면 그냥 자기 나라 통화인 루피로 먼저 결제 버튼을 그냥 눌러버리면 자동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 쪽에서 그게 그냥 유엔화로 이렇게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 달러가 어디에도 개입되지가 않고 미국의 달러랑 엮여 있고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자기네 통제망 밑으로 이렇게 쑥 빠져나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지하 터널로 돈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이런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한테 얼마나 위협적인 건데 왜 그런 건지를 이해하려면 여기서 한번 중국과 대만 이야기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대적인 미국이 그러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있겠죠. 즉각적으로 꺼내는 카드는 핵무기가 아니죠. 바로 초강력 금융 제재를 하겠죠. 중국은 에너지, 식량 이런 거 엄청나게 사실 수입해야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대출을 시켜버리면 중국은 밖에서 아무것도 사올 수 없게 되고 제발 위안화로 좀 거래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엄청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전환 비용이 얼마나 크고 마비가 되니까 무역이 안 되니까 무너져요. 그것도 해외에서 엘리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엘리트가 해외에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돈을 불리는데 그것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스위프트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사형 선고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쉽게 이렇게 침공하거나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 왔어요.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 브릭스페이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고 치면요,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도 뭐 무방하죠. 미국이 달러 결제를 좀 막아버려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브릭스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랑 뭐 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오면 되고, 브라질이랑 대두를 그냥 사오고 고기를 사오고, 중동에서 그냥 석유를 더 사오고 그러면 되니까요. 미국이 쥐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인 억지 장치 하나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금융 제재가 없다고 하면 어떤 스위프트처럼 전체 시스템에서 하나의 통제가 있지는 않고 다각적으로 누구든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하는 게 더 비싸질까요? 더 싸질까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의 비용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덜하니까 전쟁이 더 쉬워지는 거고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세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정학적인 적국 또는 비국가 테러 네트워크라든지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 제재를 남발을 하면 할수록 저런 신흥국가나 브릭스페이 같은 대안들이 더 빨리 가동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제재를 안 하자고 하니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런 이른바 제재의 역설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한테 이 상황이 그러면 어떤 걸까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계 금융망이 지금 스위프트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서방 진영 위주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브릭스페이라는 대안이 올라와요. 그러면 서방 진영이랑 브릭스페이 중심의 비서방 진영이랑 이렇게 두 동강이 나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경제적으로 나중에 한국이 물건을 팔 때 그러면 어느 쪽을 쓸 거냐 하는 것이 그 양자택일을 하는 강요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결제 수수료를 뭐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외교 노선이 또 여기서 금융망 선택이랑 묶여버리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브릭스로 결제를 하기로 하면은 그러면 달러 의존도가 내려가니까 이쪽에다가 의존도가 내려가고 이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가 코앞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브릭스페이는 단순한 탈달러 그런 상징이라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슈예요. 다가올 미래의 분쟁에서 미국이 휘두를 그런 금융 제재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엮고 있는 방탄조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당장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패권이라는 건 둑이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주 작게 틈새가 여기저기 이렇게 막 새어나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지하 터널처럼 파놓는 이 결제망이 결국 글로벌 분쟁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우리는 정말 예의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과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 브릭스페이가 정말로 미국의 금융 제재의 무력화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한국이 요거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고래 싸움이 될까요? 밑에 여러분의 생각을 꼭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요거는요?